뭐 상반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는 조금 조정을 걸 것이다. 우리나라 주가도 경기에 좀 앞서가고 있어요. 만약 3분기에 제 예상처럼 조정이 온다면 주식비를 좀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국내 증시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영익 서강대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수출 경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우리 경제 지금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지금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뭐 통계청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동행지 순환 변동치, 선행지 순환 변동치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지금 V자형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제 심리 발표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1,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전분기 대비 1.6%인데요. 이게 미국식 연율로 계산하면 6.6%입니다. 미국이 1.4%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한 겁니다. 지난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2기 전 GDP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5분기 걸렸는데 이번엔 3분기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가 1분기까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을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분기 기업 실적도 양호하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예. 2분기 국내 기업 실적도 좋게 보시나요? 예, 2분기 기업 실적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는데 1분기는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높게 전망해요. 현재가 높으면은 다음 분기를 더 높게 전망하거든요. 그럼 실적이 실제 나왔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전망 수치들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을 때는 높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나쁠 때 전망한 것보다는 실제가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 전망하면은 실제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그렇네요. 높다는 거죠. 네. 예.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애널리스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편향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2분기 증시를 좀 중간 점검해 주신다면 뭐 당초 예상에서 좀 바뀐 것들이 있을까요? 뭐 상반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 상당히 좀 3분기는 조금 조정을 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런 생각은 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1분기 모든 경제 지표들이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었습니다. 1분기에? 예, 저도 올해 경제 성장률 한 3% 초반이라고 봤는데요. 근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니까 거의 올해 경제는 4%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달에 3%로 전망해 놨는데요. 뭐 이번 달에 올릴 건데 3.5% 이상으로 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올해 3.1%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만은 하반기 경제 계획 세우면서 그거를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1분기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에 좀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그래서 연초에는 고점을 찍었는데 사실은 연초 고점 대비하면 2분기 증시도 재미가 없어요. 예. 팍 치고 올라가는 이 느낌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분기도 아직 6월까지 좀 남아 있는데 예. 전고점, 즉 연초 고점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1월 그쵸. 초중순경에 3,266. 저는 그거는 좀 돌파하기 쉽지 않을까. 쉽지 않다. 계속 저 3,200 안팎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96,000원 정도까지 갔을 맞습니다. 겁니다. 지금 82,000원 안팎에서 네. 움직이는데요. 저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전망치 보면 이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이익도 좋고 10만 전자 목표가는 이미 나온 지 오래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한 15%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96,000원대 그런 애널리스트의 높은 이익 전망치 그거를 상당히 반영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 사정이 좀 꼬이면서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환율 때문인가요? 환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갖고 있지만요. 그런데 작년에 그 MSCI 세계 주가 지수가 14% 상승했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31%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세계 평균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는데 우리 코스피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하고 특히 대만을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미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만이 나빠서기 때문이 그렇네요. 아니라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축소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비중 생각됩니다. 기준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수출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죠. 하반기 증시 전망을 좀 더 들어가 보면 3분기 조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3분기 조정장은 코로나 기저 효과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건지 아니면 2분기에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어제 제가 미국 주가 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주가도 경기에 좀 앞서가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4거든요. 예,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통계 보니까 21억 3천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하고 거리를 보니까 코스피가 일간 기준으로 보면 1월 초에 그 정점을 쳤지만 그냥 월말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비해서는 코스피가 한 40%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40%만큼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시차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빨리 증가하면 되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 8월까지는 4월 21억 달러보다 좀 높은 21억 달러, 22억 달러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4분기에는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만은 뭐 3분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조금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 쇼티지 때문인 거잖아요. 부품 쇼티지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완성차든 반도체든 이렇게 수출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이렇게 반영된 걸 텐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급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좀 수출 성장세 둔화라면 주식시장의 심리를 먼저 반영하잖아요. 예. 수요는 탄탄하다. 이 심리 덕분에 조정장을 좀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에 큰 조정은 예. 아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과정에서 제가 10% 안팎 저는 그 정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10% 안팎 조정은 상승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가 수요는 아직도 계속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우리 수출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등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근데 올 4월까지 수출 통계를 보니까 아세안 중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축소되고요. 선진국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게 백신 효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선진국 늘어나니까 아세안까지 늘어나는 상황까지 좀 예, 쭉쭉 그게 이어지겠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확장 국면일 것이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좀 경기를 너무 앞당겨서 주가가 흘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아마 3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조정은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 시기는 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만약 3분기에 제 예상처럼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매를 좀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원달러 환율이 4월 말에 1,108원에서 일주일 만에 1,126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1,120원대를 오가고 있어요. 신흥국 통화 중에서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서인 건가요? 예, 우선 그 환율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3분기에는 미국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리라고 생각해요. 예, 불안할 때는 또 안전자산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환율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미리서 좀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에는 한 리스크도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4분기부터는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원하는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4분기라고 제가 지금 딱 지정했는데 4분기부터 예, 원화 4분기부터 강세. 좀 올랐다가 4분기부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계속 그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이 상승이 있는데 그게 3분기가 달러 가치 일시적인 상승이고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인 상승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좀 오를 수 있을지. 뭐 환율 수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맞아요. 환율만큼 저는 어려운 게 없어요. 1,200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부터는 지금 이제 1,100원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와 국내 증시 시황까지 살펴봤고 이제 정말 개인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장단기 유망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식 비중은 계속 가져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저금리니까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예, 내년 상분기까지는 주식 비중을 상당히 높이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아주 멀리 보면은 저는 2000년에서 2009년은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정체였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맞아요. 예, 금도 그렇고 요즘 비트코인, 금, 원자재까지 정말 예. 이제 다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예, 들더라고요. 예, 저는 갈수록 그 기후변화 이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가 물 부족, 곡물 부족 이런 문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심각할 거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 뭐 구리도 알루미늄 이런 뭐 원유도 뭐 투자할 수가 있지만은 곡물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자재 투자를 좀 하시나요? 예, 저는 곡물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ETF로 하시나요? 예, ETF가 3대 곡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지금 너무 급등해가지고 좀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예, 제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걸 샀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 그래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단기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조정을 보이면 다시 저는 살 겁니다. 지난주에 구리 가격도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구리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실물 제조업 경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원자재로 꼽히잖아요. 구리 가격의 상승을 보고 실물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수요가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경기가 나쁘니까 그런 공급업체들이 별로 공급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 급등락하는 것은 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겁니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시고 구리를 막 파낼 수는 없거든요. 그거 파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이런 원자재는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의해서 사실은 가격이 급상승한 면도 있지만 제조업 전반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까 세계 경제가 전부 좋고 우리 경제도 좋다 그랬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멀리 보면은 내년 하반기 때는 전 세계 부채 문제가 터지고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터지면서 또 세계 경제 수요가 위축되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거의 모든 자산 가격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저는 전기자동차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생산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곡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국내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저 올해 그 적정 주가가 한 2,9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미 예. 고평가돼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 연간 전체로 보면은 코스피가 2,900에서 뭐 크게는 3,200 좀 넘을 수도 있지만은 뭐 2,900, 3,200 뭐 그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고 이 안에서는 결국엔 섹터 전략들이 필요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섹터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세요? 물론 저 ETF로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물 ETF. 예, 그다음에 금도 좀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괴로우시겠어요. 저는 그때 싸게 사가지고 물론 그 96,000원에 비하면 지금 많이 손해를 그때에 비하면 손해 봤는데 그래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투자자들이 돈 벌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맞아요. 예,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뭐 종목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자료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보면은 적극 매수, 이익이 큰 폭 늘어난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에 투자해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경제 한 끼 시간에 이제 시황 듣는 걸 한 코너 하고 섹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이 섹터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뭐 코스피가 31% 올랐기 때문에 뭘 네. 투자해도 돈 버는 시기였죠. 삼성전자만 투자해도 돈 버는 시기였죠. 예,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니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피가 2,900, 3,200 크게 보면 이 박스권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차별화된 종목장이다.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예, 없는 그러는 거죠. 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정말 실적을 내는 예, 각 업종 기업들을 내에서도 정말 실적 좋은 업종. 어떤 때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그 적극 매수라는 그 보기 드문 자료거든요. 올해 발굴한 그런 거죠. 종목 제가 딱 하나 봤었는데요. 근데 그 주가가 올해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 자료 내고 나서 한 2배 올랐어요. 몇 달 사이에.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및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즐거운 퇴근길 보내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하세요. 저는 내일 퇴근길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